자, 오늘 하디슈아 키워드 시간에는요. 100만 취업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각종 취업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살펴보고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소중한 말씀 전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준비생들의 영원한 성공 멘토, 성공전략연구소 이내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애청자 여러분 참 힘드시죠? 사실 이렇게 힘들고 불안할 때는요. 사실 나무만 보이고 숲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성공 취업을 할 수 있는 맛있는 레시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들이대! 네,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명지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또 주식회사 잡담의 컨설턴트 강형규 컨설턴트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진정한 용기란 삶이 주는 상처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대기업의 취업 성공의 종이 울렸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취업 성공을 위한 진정한 파트너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명언으로 문을 열어주셨네요. 두 분이 있어 아주 든든하고요. 저희 주제 두 가지 뽑아봤습니다. 핫키워드 주제 소개해 주실까요? 자, 오늘 하디슈아 키워드 주제입니다. 삼성그룹의 자기소개서 그리고 상반기 주요 업종별 채용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삼성그룹 자기소개서입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이제 상반기 공채 중에서도 이제 삼성에 관한 이야기 잠깐 이야기해 보긴 했는데 네. 원서 접수 마감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삼성그룹의 인재상이나 또 지금 알고 있어야 될 이슈들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사실 이제 뭐 스펙의 종말이다. 그래서 이제 스펙을 안 보기 때문에 사실 좀 자소서 비중이 좀 커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취업은 뭐냐? 매칭시키는 겁니다. 뭐 선보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취업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미스매칭,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안 가져오면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네. 가장 먼저 우리 이제 준수생 여러분께서 준비하실 것들은 이 회사의 이제 소위 경영 핵심 가치입니다. 제가 하나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품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예, 5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가 인재제일, 두 번째가 최고지향, 변화선도, 그리고 정도경영, 상생추구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건데 네. 이걸 모르고 계속 딴짓을 하면 헛발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지금 삼성이 좀 어렵습니다. 한 6년 만에 임금을 동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층을 좀 감안해 보시고 더군다나 이제 직무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열심히 준비하시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읽고 쓰는 것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뭐 당장은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네. 자, 그리고 삼성그룹 하면 여러 가지 계열사가 또 상당히 많은데 그 계열사별로 합격자들의 스펙이 좀 차이가 나나요? 비슷한가요? 기본적으로 합격자들의 스펙은 큰 차이는 없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지만 사람인이나 이런 기관에서 종합한 내용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합격자들의 평균 스펙은 학점이 3.7 정도, 예, 그리고 평균? 토익이 예. 그렇습니다. 878 정도, 자격증이 기본적으로 2개, 그리고 뭐 인턴 경험이 1.2회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삼성물산이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고스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또 한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네. 기본적으로 삼성 사트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학점이 3.0 그리고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 둘 중에 하나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올 상반기 사트 응시자가 정말 역대 최고일 거라는 뭐 예상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네. 아무튼 사트에 응시를 하고 또 계속해서 면접도 보고 많은 관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먼저 자기소개서. 예. 호감 가는 이미지를 어필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 선택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사 긍정 모드로 좀 담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의외로 좀 차분하고 깔끔하기 때문에 디테일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컨트롤 V, 컨트롤 C 있잖아요. 남의 거 갖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예. 대충 들이대면 대충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가공된 것을 자꾸 만들어 주시 마시고 진실된 나를 좀 보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준비했으니까 나 데려가십시오. 그 다음에 또 돌을 던진 다음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여기는 정답도 뭐 없기 때문에 진실하게 보여주시면은
그게 좀 의외로 먹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디테일을 잘 살리고 또 진실성을 좀 담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올해 상반기 공채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직무 적합성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직무 적합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좀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원 직무에 대한 노력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원 동기 또 지원 직무에 대한 노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모든 예. 기업에서 핵심 사항이죠. 공통적으로는 직무를 선택한 뚜렷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단순히 이 직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이 활동을 해보니까 나에게 너무 잘 맞더라. 내가 몰입할 수 있는 분야더라. 이런 부분을 초두에 강조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이공계는 전공 과목 집중도를 이번에 아주 세부적으로 본다고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 과목을 피하지 않고 네.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강도 하고 또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를 어필하셔야 되고요. 네. 특히 수학 과목 수강은 굉장히 선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경영 지원직은 해당 직무에 대한 열정과 적성을 어필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원 직무에 대한 노력 여러분들 잘 특별히 유념하셔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소서 쓸 때 흔히들 뭐 자소설 이렇게 많이들 속된 말로 좀 뻥을 많이 치잖아요. 예. 이럴 때 실제로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모델이 없죠. 사실 이게 정답이 없고 네. 해자만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삼성형 기업은 뭐 전 세계 탑 10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이시 집안이 무슨 시스템이 없고 그냥 대충 오진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자소서 쓸 때는요. 삼성그룹 임원이 이런 말씀하는 걸 대화를 하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런 사람에서 이미지업이 딱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러면 좀 보겠다는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한눈에 들어오듯이 쓰셔야 돼. 좀 말은 좀 제가 길게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좀 그렇게 좀 중요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라고 할까 뻥을 터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만 이렇게 결국 삼성의 자소서는 어떻게 하면 차별화할 것이냐. 그 차별화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얘기를 써서 내 얘기로 차별화하는 거지 특히 무슨 어떤 스터디 그룹이라든가 어떤 모임에서 있는 걸 가져갔다가 나한테 적용해 보면 뻔한 답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쭉 여러 가지 사항들 잘 짚어봤고요. 이 외에도 삼성그룹에 지원하는 취준생들 지금 시점에서 어떤 준비들이 조금 더 보태야 될까요? 네, 지금 뭐 가장 시급한 게 4월 12일 날 치러지는 사트 준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 20만 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사트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사트 준비와 동시에 에세이도 지금 준비를 시급하게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에세이는 특별한 강점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직무별로 이루어지는 PT 면접도 지금 같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잡매거진 보실 시간 말고는 다 이런 것에 매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잡매거진 놓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예. 발등에 불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삼성그룹 관련해서 채용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네. 키워드는 이 상반기 주요 업종별 채용 전략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한 업종들 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지만 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 앞으로 취업 전망에 대해서 업종별로 살짝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지금 우리나라 그 경기 기상도를 보면요. 정보통신밖에는 딱히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보통신은 좀 해맑고 그다음에 이제 기계나 금속 같은 것은 좀 나름 괜찮은데 이 중에서 좀 어려운 것이 이제 조선입니다. 조선이 좀 불투명하고 특히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적자폭이 상당히 몇 조 원대 돼 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삼성도 그렇지만 다만 이제 대우해양조선이 조금 이익을 좀 도모했고 그래서 조선업 같은 건 좀 어렵다. 특히 건설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성숙기 산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이 회사를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일단 뛰는 마에 올라타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선업이 약간 좀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정유화학, 식음료 부분도 사실 그 신규 채용을 좀 줄인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취준생들 이쪽을 지원하고 싶다 하는 분들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될까요? 우선 그 전에 우리 박서진 아나운서께서는 네. 자녀를 키우다가 지출이 줄면
요구르트를 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학습지를 끊으시겠습니까?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출이 줄면 예, 일단 어렵습니까? 먹는 걸 끊어야 되겠죠. 그렇죠.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살림이 어려워지면 예. 가장 줄이는 게 기본 소비재죠. 그래서 특히 식음료 분야에 매출 하락과 가격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략은 이에 대비한 전략은 우선 공채를 줄이고 수시채용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수시채용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홈페이지나 채용 공고를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취업 공백을 줄여야 됩니다. 특히 올해는 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졸업하시는 분들은 8월과 2월 졸업하시는 분들은 올해 내에 채용을 해야 된다는 전략을 고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네. 더불어 하향 지원을 하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향 지원. 네. 예. 정유화학식 음료업 살펴봤고 전기전자 업종도 한번 살펴볼게요. 전기전자 업종은 그래도 좀 밝은 쪽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내세울 것이 많이 있는데 아마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이 전기전자 업종을 좀 뭐 선매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권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물이 좋기 때문에 우리 이제 취준생 여러분들은 일단 이 물이 좋은 데 가서 올해 배수진을 치시고 꼭 들어가겠다. 들어가는 방법 알려드리겠어요. 바로 잠 매거진입니다. 아, 잠매거지만 보면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럼요, 확실히. 그럼요. 아, 떨어지시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업계도 좀 살펴볼게요.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인재를 상당히 많이 선호한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떤 역량들 꼭 갖추고 지원을 해야 될까요? 네, 자동차 회사의 대표적인 현대자동차의 예를 들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스펙 최소화와 영어 회화 능력 강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전략적 요소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직무 집중 어필과 PT 및 영어 토론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글로벌 역량에 필요한 부분이 실용 영어 회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대생들 같은 경우 영어 질문이 빤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몇 개 외워서 사실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네. 토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초적인 영어 회화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회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본인을 높여야 되겠고요. 또 현대차 같은 경우 창업주부터 내려온 아주 중요한 인재상이 있죠. 바로 도전의식과 적극성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어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자동차 업종을 살펴봤고요. 또 제약 영업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영어직 채용 규모가 늘 많은 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는 대학에서 특강할 때 가장 추천하는 직종은 회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영업입니다. 영업. 영업. 예. 이것은요, 왜 이렇게 이제 불황기에 접어들면 영원히 버티는 직종은 영업입니다. 그래서 영업을 흔히 영원히 할 수 있는 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영업의 꽃이 제약 영업입니다. 그래서 제약 영업은 파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겁니다. 이서 전문 용어 얘네들은 디테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디테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학력 스펙을 떠나서 좀 배짱도 있어야 되고 가령 아프리카에 남방기를 팔아먹는다든가 이런 배짱이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PT 능력이 좀 있으면 상당히 호감이 가고 특히 마인드가 좀 적극적인 사람들이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네. 자, 영업별로 이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핫이슈 핫키워드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